점심으로 비빔밥이나 해먹을까 하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마침 달걀이 똑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남은 시금치, 무생채, 콩나물 이렇게 3가지 나물에 고추장, 참기름을 넣고 숟가락으로 밥을 쓱쓱 비벼 한 입 가득 입에 넣었더니 꿀맛이지 뭐예요. 3가지 나물, 3가지 색깔. 동양에서는 숫자 3을 완전의 숫자라고 하던데 그래서 이렇게 맛이 있나? 입안 가득 밥을 넣고 보니 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고스톱도 3점이면 기본 점수이고 3명이 둘러앉아 쳐야 제맛이지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 먹어야 하루를 잘 보낸 것 같고 공간이라는 것도 점과 선이 3개씩은 있어야 만들어지잖아요. 옛 이야기 속에서도 소원은 3번 들어주던데 이 정도면 완전과 완벽을 넘어 숫자 3은 마법의 숫자인 것 같아요. 매년 맞이하는 3월이지만 올해 3월은 좀 특별하게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 3가지를 생각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미리 생각해 놓지 않으면 옛날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얼떨결에 첫 번째 소원으로 소세지를 주세요 했다가 그걸 보고 있던 남편이 화가 나서 2번째 소원으로 소세지를 아내 코에 붙이고 3번째 소원으론 소세지를 제발 코에서 떼주세요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 아무도 내 손 잡지 않을 때 그때 넌 나를 찾아주고 있어. 그래 넌 나를 잡아주고 있어. 고마워 날 위해 줘서 기다려줘서 아스라이 비춰지는 네 맘을 따라서 이제 내가 사랑을 주고 싶어. 아무도 너를 찾지 않을 때 아무도 네 손 잡지 않을 때 그때 내가 널 찾아보고 싶어. 이제 내가 널 잡아주고 싶어. 고마워 날 위해 줘서 기다려줘서 아스라이 비춰지는 네 맘을 따라서 이제 내가 사랑을 주고 싶어. 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이미블루의 고마워 노래 같이 들어보았는데요.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우리 곁에 성큼 찾아온 봄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3월이 되면 새로운 시작을 꿈꾸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혹시 올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따뜻한 햇살처럼 설레는 일들이 찾아오길 바라며 오늘도 별별 이야기 가득 담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봄날을 응원하는 루시의 별별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는 우리 이웃들의 다채로운 사연을 전달하는 나도 뭐뭐 해봤지 시간입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 라는 말이 생각나는 사연인데요. 최근 첫 시집을 출간하신 아예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전업주부로 살림만 하다가 2015년 4월 철산 도서관에서 하는 야간 수업 중 시인과 함께하는 글쓰기 교실을 신청했다. 그쯤 재취업을 고민하고 있었던 나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궁금했다. 낮 시간이 자유로웠지만 일부러 저녁 시간 글쓰기 강좌를 신청했다. 윤석정 시인은 글쓰기 방향에 대해 수요 조사 후 시쓰기 강좌로 수업을 진행했다. 나는 무조건 좋았다. 문학을 좋아했고 평소 소설책만 읽던 나는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작가를 꿈꿨다. 어릴 적 겨울밤에 엄마랑 콩을 고르며 엄마가 들려준 지나온 삶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는 나를 애달프게 했고 글로 써보고 싶었다. 나는 시골에서 자랐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농사일을 못하게 되어 온 식구가 방 안에 모이면 나는 동시를 써서 할머니와 부모님께 읽어드렸다. 그러면 모두 흐뭇한 미소를 보이며 나를 칭찬해 주셨다. 노년에 내 곁에 오신 친정엄마가 치매에 걸렸다.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거나 잠만 주무셨다. 동생이랑 내가 케어하기 버거워서 엄마를 요양원에 모셨다. 2015년 1월에 우리 집 근처 요양원에 가셨고 나는 혼란한 마음을 달래고자 도서관 글쓰기 강좌를 신청했는데 그것이 시인과 하는 글쓰기 교실이었다. 수업 수료 후 한 분이 그 수업에서 시에 개안했다고 시 동아리를 만들어 함께 시를 공부하고 쓰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7명이 모여서 동아리를 결성했다. 주 1회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모여 좋은 시를 읽고 창작시를 합평했다. 동아리 회비를 모아 기존 등단 시인들을 초빙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수업을 들었다. 도서관 지원사업 동아리로 선정돼서 안미옥 시인에게 매주 1회 4주 연속으로 시 창작법에 대한 수업도 들었다. 2021년 5월에 내 나름대로 쓴 시 60여 편을 가산에 위치한 인쇄소를 통해 50권을 자비 출판해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선물했다. 지인들은 대부분 시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다. 반응은 탐탁스럽지 않았지만 나름 뿌듯했다. 그 후 4년 정도 지난 지금 집 근처 카페 한 곳을 알게 됐다. 그곳은 특색이 있었다. 카페 서가를 보니 독립출판물을 팔고 있었다. 어렵게 용기를 내서 사장님께 여쭤봤다. 제 자비 시집을 읽고 괜찮으시다면 이곳에서 자비 시집을 팔고 싶다고 얘기했다. 노정선 사장님은 며칠 후에 시집을 돌려주시며 시들이 좋다고 시집을 출판해서 원두 서점에서 팔아주겠다고 했다. 신이 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제대로 퇴고하려고 맘먹었다. 그리고 자비 시집 이후 쓴 시들을 함께 묶어서 첫 시집을 내었다. 시를 쓰면서 나는 마음의 치유를 받았다. 마음속에 쌓인 이야기들을 편히 풀어놓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런데 하얀 지면은 나의 이야기를 한없이 들어주었고 중간에 이야기를 끊지도 않았고 화제 전환도 하지 않은 고마운 친구가 되어주었다. 아이님의 첫 시집 발간을 축하드리며 시집 엄마 생각에 수록된 텐마루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텐마루 아해. 텐마루에 선 할아버지는 고래고래 소리쳤다. 넌 대체 염소를 어디 뒀냐? 해저무는데 빨리 끌고 와라. 앞산 넘어 고삐를 매둔 논배미로 갔는데 염소는 없었다. 어둠은 아무 일 없는 양 점점 내려왔다. 내 가슴은 콩닥콩닥. 그때 애타게 나를 부르는 엄마 목소리. 연호가, 연호가,
염소 찾았다. 나는 논길에서 계속 울었다. 어리적그 미소가 작은 걱정 다 괜찮던 그 맑은 미소로 그 맑음 사이로 어른이 된 다음부터 다 사라지는 울씨가 어린 날 그날로 그날들 사이로 여행하는 댄더라이언 Tell me why 어른이 된 다음부터 난 하늘을 타면 작은 행복을 맞으며 우연히 만날 민들레 보다 난 오랜 나의 잊혀진 일들이 다시 못 돌아올 날들이 여기 있어 You dandelion You dandelion You 러빈샤이 말들이 여기 있어 With you 하는 dandelion Tell me why 어른이 된 다음부터 난 우연히 만난 작은 민들레 보고서 오늘 하루도 미소로 한편이 우연히 만난 작은 민들레 보고서 힘내 꽃들을 세우고 I'm falling You dandelion You dandelion 또 바람을 타고서 흘러가 바람을 타고서 지금 들으신 노래는 들레의 민들레입니다. 문학을 사랑하던 어린 소녀가 40 중반에 시를 쓰게 되고 사랑하게 된 사연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삶에서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님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한 첫 시집 엄마 생각을 별별 라디오가 응원합니다. 지난 5화에서는 성우의 세계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이번 달에도 이렇게 귀한 분이 코너를 성우 특집 2탄으로 꾸며보았습니다.
바로 목소리가 잘생긴 남자 소리미남 홍승표 성우님이신데요. 무척 바쁘신데도 남양주에서 이곳 파주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성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별별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30여 년 동안 나를 위한 목소리, 시청자를 위한 목소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 목소리가 잘생긴 남자 성우 홍승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승표 성우님은 KBS 환경 스페셜, SBS 물은 생명이다에서 많이 만나뵐 수 있었고요. 원피스, 반가반가 햄토리, 프린세스, 츄츄 등의 애니메이션에서도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고 계신데요. 최근 FTV, 외바늘, 유니베라 등에서도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홍승표 성우님을 모시고 낭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우님, 성우님의 탄탄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곳에서 실버 강좌를 많이 운영하고 계신데요. 네. 어떤 강좌들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낭독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싶고 나를 위한 낭독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낭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여러 곳에서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앙대학교에서 진행하는 명품 성우과정 그리고 상지대학교 전북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품 오디오북 성우과정이 대표적입니다. 이 과정들은 단순한 낭독 교육을 넘어서요. 목소리를 통한 자기 표현과 자기로부터 사회적 소통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가장 애착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강남구 70플러스 라운지에서 진행하는 우리 동네 성우과정 그리고 장애인도 낭독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의왕 장애인 자립센터와 함께하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 낭독 수업은 정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입니다. 네. 지금 커리큘럼도 많이 갖고 나오셨는데 주로 어떤 걸 배우는지 맛보기로 커리큘럼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 가장 기본적인 발성과 발음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말하기를 가지고 방송을 하게 되면 그 전달력에서 일단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전달력을 키우려면 발성과 발음 그러니까 방송에 통하고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로 나갈 때 그래서 올바른 복식 호흡과 발성법을 익히고 정확한 발음 연습을 진행하고요. 네. 더불어서 그냥 읽기가 아니라 표현이거든요. 이 글을 글 속에 담겨 있는 의미, 의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정 표현하는 방법 네. 그리고 요걸 이제 키우려면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 라디오 드라마, 그 동화 낭독, 시낭송, 뭐 애니메이션, 라디오 드라마, 더빙까지 예,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중년 이후에 많은 분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시는지 궁금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목소리에 관심이 있고 자기 목소리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목소리를 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네. 저희 과정에서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사회 공헌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순히 낭독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싶은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한 기존의 성우나 낭독 활동에 관심이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목소리를 새롭게 발견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 강좌를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활용해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요. 낭독 봉사나 오디오북 제작 등의 실질적인 사회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고 있는데요.
목소리로 세상과 소통하며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실버 강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신의 목소리를 활용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네.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강좌 수료 후에 어떤 봉사로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실버 강좌를 수료하신 분들은 다양한 봉사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낭독봉사, 요양원이나 데이케어 센터에서의 낭독봉사, 그리고 오디오북 제작 봉사 등 목소리를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낭독 봉사는 어떤 것들이죠? 들을 수는 있지만 네. 볼 수 없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점자 도서관이나 그리고 자립생활센터라는 지역 센터에 모이셔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분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낭독 봉사자를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특히나 구로 나눔 자립생활센터라는 그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 자립생활센터와 함께 연계해서 네. 낭독 봉사를 녹음을 많이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 수료 후에는 자기가 있는 고장에서 그곳에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센터에서 많이 활동을 네. 하고 계십니다. 살고 있는 지역에서 네, 네, 활동을 그렇습니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요양원이나 데이케어 센터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활동이 되고 있나요? 낭독이 의외로 네. 두뇌 인지 능력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치매라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화두가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 명이 넘었고요. 이제 한 몇 년 뒤면 200만 명의 치매 인구가 늘어나고 그 이유는 우리가 노년의 시기가 길어지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년 인구가 커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치매 인구도 커지고 산업 자체도 데이케어 센터나 요양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치매라는 게 약을 통해서나 어떤 치료에 의해서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번 치매에 걸리면 거기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일본의 가와지마 류타 교수라는 뇌과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네. 요양원에서 치매 노인들에게 낭독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했더니 이 개선이 안 됐던 치매가 개선이 되어지는 상황이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도 착안을 얻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럼 낭독이라는 걸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더니 우리 정부 복지부에서 어르신들에게 권장하는 게 있습니다. 치매에 예방을 하거나 치매를 관리하시려면 네. 3권, 3금, 3행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술, 담배 절제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네. 머리를 부딪히지 않으면서 근데 3행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 네.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책을 읽어야 된다. 독서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돌아다녀 봤어요. 네. 데이케어 센터나 요양원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고 만나보고 이쪽에서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노인분들이 책 읽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책 읽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는 싶은데 노인분들이 싫어한대요. 어려워한대요. 일단은 안 보이고 그러실 것 같아요. 젊었을 때부터 책을 읽지 않았던 그 습관이 이제 그 노인이 돼서 바로 이제 책을 읽는 환경으로 습관으로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다른 모든 것들은 잘 실행되고 있는데 책 읽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낭독이라는 것을 직접 가서 어르신들과 같이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책을 읽어드리고 또 따라 읽게 하고 네. 그러면서 책에 있는 내용도 나눔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요즘에 그 소리 여행 낭독 봉사단도 운영하고 계시죠? 좀 소개 좀 네. 해주세요. 이건 좀 부끄러운데 이제 저희 남양주에 제가 내려가서 네. 동네 사람들이랑 함께 낭독이라는 걸 한번 알려주고 싶다. 네. 그래서 동네 지인들한테 같이 한번 낭독 모임 한번 해볼래? 라고 권면했더니 몇 분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낭독을 하다가 네. 그럼 우리끼리만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낭독은 다른 사람을 위한 낭독이다. 책 읽기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책 읽기에서 다른 이를 위한 책 읽기. 그러니까 이타적인 책 읽기가 바로 낭독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우리끼리만 책 읽는 것도 너무 이기적 아니야? 그러면서 그럼 우리 봉사단을 조직해서 한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데이케어 센터 노인들 요양원이나 가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낭독 봉사를 우리 함께 하자. 그래가지고 책 속에 길이 있고 책 속에 나라가 있다. 그래서 그런 세계를 여행하는 그래서 소리 여행 소리 여행 너무 좋은 뜻인 것 같아요. 이러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소리 여행을 시켜주자라고 해서 이제 올해 한번 계획을 세워서 그런 곳에 가서 한번 봉사를 할 거고요. 또 하나의 계획은 정말 여행을 가자. 그래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을 모시고 책의 저자가 있는 고향으로 가서 같이 책을 낭독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는 진짜 소리 여행을 한번 해보자 그런 분들과 그래서 소리 여행 낭독 봉사단 네. 요걸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소리 여행 낭독 봉사단. 네, 네, 너무 멋진 네. 활동. 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노는 거고 함께 그런 뭐 재미있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냐 낭독으로. 네.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낭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낭독하면 또 시낭독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성우님께서 생각하실 때 시낭독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팁이 있으실까요? 시 낭송이라고 하지 않아서 너무 괜찮고요. 시 낭송은 시로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래에 집중해서 운율이 있고 그 시의 그 본질적인 그런 마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시의 노래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시 낭송을 뛰어넘어서 시 낭송의 세계도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한 세계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낭독하는 사람으로서 시를 낭독하자. 이 낭독이라는 건 내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레이션이라는 것은 스피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를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사람들이 노래로도 듣지만 마치 시인이 직접 우리 듣는 이들에게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이 시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표현, 이 표현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또 연기자다 보니까 여기에 살짝 그 화자라는 1인칭의 캐릭터를 입혀서 살짝 그 사람화된 시인화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 네. 그러니까 그런 시 낭독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다면 이
즈음에 성우님의 신앙독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제일 좋아하시는 시가 있다면 한 구절만 저희 청취자분들 같이 들으실 수 있도록 낭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부끄러운데요. 아, 막 떨립니다. 예, 프로가 이렇게 떨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누군가에게 들려준다는 걸 항상 설레이기도 하고 긴장이 됩니다. 네.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자 작가 박경리 선생님. 아, 그러니까 박경리 선생님의 시를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네. 제가 박경리 선생님 신앙송대회 심사위원으로 몇 번 참여하면서 네네. 박경리 선생님의 글의 세계, 작품의 세계를 제가 만났는데 네. 그중에서 이야기꾼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에 낭독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 낭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 원리가 숨어 있어요. 아, 그래서 오늘 뭐 낭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한번 제가 아, 또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네. 이걸 한번 좀 가져왔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성우님께서 들려주시는 박경리의 이야기꾼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야기꾼 박경리. 고담 마니아였던 나의 친할머니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구두쇠였지만 조웅전, 대봉전, 충렬전, 옥루몽, 수경낭자전 웬만한 고담책은 돈 아끼지 않고 사서 소장하고 있었다. 그를 깨치지 못했던 할머니는 이따금 유식한 이웃의 곰보 아저씨를 불러다 놓고 집안 식구들 모조리 방에 들라하여 소위 낭독회를 열곤 했다. 책 읽는 소리는 낭낭했고 물 흐르듯 듣는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러하다 밤은 깊어갔다. 내 어머니도 글 모르는 까막눈이었지만 고담 마니아였을 뿐만 아니라 책 내용을 줄줄 외는 녹음기였다. 어느 여름날인가 지금도 생생한 기억. 동네 사람들이 모여 물맞이 하러 가던 날 점심은 물론이고 참외며 수박, 기타 음식을 바리바리 장만하여 맘에다 구실을 여러 대 불러서 타고 떠났다. 어머니는 택시비도 내지 않았고 아무 준비 없이 나만 데리고 동행했다. 그러니까 이야기꾼으로 모셔간 셈이다. 구성진 입담에다가 비상한 암길이요. 그것이 어머니에게는 사교적 미천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사람들과 어우러져도 노래 한 자리 할 줄 몰랐고 춤을 추며 신명 낼 줄도 몰랐고 술은 입에 대지도 않았다. 심지어 농담 한마디 못하는 숙맥이었다. 아마 그러한 점은 조금은 내가 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네, 박경리 선생님의 유고 시집이죠.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중에서 이야기꾼 같이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너무 그 장면이 그려지고 마치 제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생함이 느껴졌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아마 어떤 한 편의 이야기를 막 전달해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딱 보여집니다. 뭐냐면
한 한국의 위대한 세계적인 작가가 만들어지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 그 위 할머니 때부터 몇 대 때부터 내려온 그 역사의 가정의 흐름이 이렇게 위대한 작가를 만들었다는 거. 그런 환경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주면 바로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큰 축복으로 네. 이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제가 많이 깨달았고요. 그래서 네. 가정에서 책 읽는 분위기, 낭독하는 분위기를 먼저 음. 만들어야 되는구나. 음. 그리고 그때 어떻게? 예, 다 불러다고 그냥 같이 읽는 거예요. 예. 다 모이세요. 하세요. 네. 그러면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낭송을 해야 되느냐. 낭낭.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애쓰지 않고 네. 낭낭하게 물 편안하게. 흐르듯 네. 편안하게 책을 읽는 것이 참 좋은 낭독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서 정말 낭독회가 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남양주 녹음실에서 어린이 낭독교실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어린이 낭독교실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아까도 말했듯이 책이라는 것, 특히 낭독이라는 것은 우리 두뇌 활력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와지마 류타 교수가 연구에 의하면은 단순한 게임을 할 때 우리 두뇌가 3%만 움직이더래요. 활력이 생기는 게. 네. 단순 계산만 할 때는 25%가 두뇌가 움직이고 눈으로 책을 읽을 때는 50% 정도. 근데 소리 내서 책을 읽었더니 78%의 뇌의 움직임, 활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어릴 때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책을 읽고 소리 내서 책을 읽어야 되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어릴 때부터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유튜브 보는 거, 핸드폰으로 유튜브 봐요. 그러면 3% 5%뿐이 안 움직여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가면은 뭐를 해요? 게임만 한다는 거예요. 게임. 많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뇌가 활력이 줄어들 수뿐이 없고 그러면서 성인이 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생깁니다. 소통이 안 돼요. 소통. 그러면서 발표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표현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젊은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 라고 생각을 제가 많이 하면서 어릴 때부터 주로 했던 활동이 주는 영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안 하는 게 바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단순한 읽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며 사고력을 키우는 읽기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뭐 25%뿐이 네. 뇌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공교육에서 못하지만 사교육 시장에서라도 한번 이 영향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럼 어린이 스피치 학원이나 어린이 뭐 성학원 이런 것이 아니라 네. 동화 낭독 교실을 한번 만들어서 어린이들과 함께 발성 훈련도 하고 발음 훈련도 하고 우리 말에 대한 그 원리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렵지만 좀 이야기해주고 같이 따라 읽게 하고 그 훈련을 해서 녹음까지 해서 하나의 동화 오디오북을 만들어가는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지금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세상에 내놔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어린이들이 오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곳에 이제 동감하는 어머님들이 오시며 아이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럼 그 어린이들을 제가 이렇게 훈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 낭독 교실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자신의 감정을 보다 풍부하게 네. 표현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고 또 나아가서 발표력, 자신감 이런 거 키울 수 있다고 하니까 또 관심 있으신 어머니들은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근데 낭독 이런 걸 하다 보면 유산소 운동 중요하다고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성우님이 추천하시는 유산소 운동이 있으실까요? 그 낭독은 소리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리를 내서 책의 글자를 문자를 소리화시켜서 그러니까 2D의 세상을 3D로 전환시켜주는 과정이 바로 낭독이에요. 입체화시켜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낭독에는 단순한 글자만이 입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낭독 속에 다양한 감정이나 의도, 주장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단순한 우리의 글자를 읽는 목소리가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 호흡이 들어가지고 호흡이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 감정을 알 수 있고요. 그 호흡의 다양한 변화, 그 호흡의 다양한 변화가 소리의 변화로 만들어 오겠죠. 의도도 알 수 있게 되고요. 원하는 주장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게 전달력이거든요. 전달력. 그래서 낭독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말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글자를 단순하게 읽는 것은 전달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럼 전달력이라는 걸 근본적으로 정확한 발음과 좋은 목소리만 가지면은 전달력이 뛰어나겠느냐? 아니다. 거기에는 그 의도하는 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연기자인데 연기자에 처음에 들어가면 가장 교수님들로부터 훈련을 받는 게 발성과 호흡이에요. 아, 호흡이요. 호흡. 그래서 이 호흡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호흡에는 감정의 호흡이 있고요. 그다음에 액팅의 호흡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호흡도 있지만 우리가 액팅 상황을 표현하는 호흡. 우리가 뭐 운동한다 그러면 예? 산에 올라간다 그러면 그다음에 뭐 그 게임하다 보면 때린다 그러면 너무 뭐 실감이 나서 이런 지금, 호흡들. 네. 이러려면 이건 온몸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내 몸에 호흡을 할 수 있게 복식호흡부터 이 복식호흡 내 몸에서 나오는 호흡을 강화하려면 복근 훈련, 복근이 움직이고 이 복근의 움직임을 통해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소리를 낸다는 것은 호흡을 먼저 호흡을 기반으로 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착각은 소리를 기반으로 해서 호흡을 넣는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프로들은 전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호흡을 기반으로 해서 소리를 끄집어 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호흡 훈련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네. 걷기, 걷기. 달리기, 네. 수영, 등산 이런 걸 통해서 내 몸의 복근과 근육과 호흡력을 강화시켜주고 그것만 되더라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네. 더불어서 그런 걸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죠. 라고 운동을 또 할 때 네.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뭐 풍선을 분다든가. 풍선을 부는 거. 네. 풍선을 부면 호흡량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이제 녹음하기 전에 호흡력을 좀 키워주면 녹음이 잘 되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개호흡이라고. 개호흡이요? 네, 개호흡이라고. 개호흡이 뭔가요? 네, 입을 벌리고 네. 네, 그 개가 더운 여름날 호흡하듯이 네. 아, 이런 호흡을 통하면 이 호흡에다가 네. 소리로 변화를 시켜주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호흡이 소리가 되게. 호흡이 소리가 되게 하라. 네. 그 호흡이 소리가 안 되면 네. 자, 안녕하세요. 홍승표입니다. 호흡이 소리가 안 됐고요. 안녕하세요. 홍승표입니다. 네, 뭔가 확 네, 다른데요? 이렇게 달라져. 네.
이게 성우 소리의 비법입니다. 앞으로 개호흡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풍선도 좀 사놓고. 네. 정말 오늘 건강한 몸에 생기 있고 힘 네. 있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니 평소에 유산소 운동도 꾸준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학기 준비로 바쁘신 중에도 네. 오늘 루시의 별별 라디오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별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목소리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목소리라면 의미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목소리는 내게 아니라 바로 내 소리를 듣는 사람들, 그 사람 거기 때문에 내가 목소리를 잘 다듬고 훈련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낭독하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사람들과 대화하고 스피치를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할 때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목소리를 지금 선물하고 있구나. 더 정성 들여서 네. 더 잘 다듬어서 선물해야지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별별 라디오, 그죠? 네, 별별 라디오 또한 우리 파주 운정지구에 있는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좋은 선물 잘 받으시고 올 한 해 행복하시고, 네, 모두 건강하시고 앞으로 이 별별 라디오 많은 사랑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선물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도 좋지만 선물을 준비할 때는 더 좋잖아요. 청취자분들도 홍승표 성우님이 오늘 알려주신 대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부터 책 한 구절씩 낭독해 보시면 어떨까요? 성우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별별 소식 시간인데요. 3월에 가볼 만한 문화 소식들로 꾸며보았습니다. 파주 헤이리 국립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에서 3월 15일 오후 2시에 뮤지컬 신과 함께 갈라 공연이 펼쳐집니다. 8세 이상 관람이 가능하고요. 관람 시간은 30분이라고 하네요. 무엇보다 선착순 무료 관람이라고 하니 아이들과 함께 헤이리에서의 특별한 시간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헤이리에 있는 아트센터 화이트블럭에서는 4월 27일까지 에코 관계의 울림이라는 전시가 열립니다. 김범중, 박미연, 설원기, 차명희, 최상철, 5인의 작가가 참여하는 이 전시는 무채색의 드로잉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작가들의 작품과 화업으로 꾸며졌다고 하는데요. 드로잉과 회화가 모여 더 큰 이야기, 더 넓은 울림을 전달하고 그 울림과 진동, 파장을 느껴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파주에서 특별하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2개의 음악 감상실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콩치노 콘크리트인데요. 데이트 코스로 좋은 콩치노 콘크리트는 2층으로 된 복층 구조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듯 감상할 수 있고 공연장이나 콘서트홀에 온 듯한 느낌으로 순수하게 음악을 느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입장료 2만 원으로 시간 제한 없이 즐길 수 있고 신청곡은 받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황인용의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에서도 공연장 못지않은 고음질의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맛있는 커피와 함께 클래식 음악 감상에 진심인 분들 헤이리에 있는 카메라타에서 입과 귀 호강해 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나는 3월이 싫어 라고 말하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3월이 설렘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적잖이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달이어서 그렇고 새학기의 분주함과 낯선 것이 싫다는 말을 듣고 나니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3월에 출산을 하게 되었고 아이가 걸음마를 떼면서 아버지를 만나러 추모공원에 가는 3월이 이제는 싫지만은 않다고 하네요. 3월이 친구에게 선물을 안겨준 것 같아 마음이 기뻤습니다. 생명이라는 존재는 인간에게 슬픔도 번잡함도 물리치게 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샘솟는 생명 에너지를 몸과 마음에 가득 채우시고 3월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별별 라디오는 파주시 복합문화도서관 광탄도서관의 스튜디오에서 녹음되고 있으며 유튜브뿐만 아니라 팟빵과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제작의 디어교화TV, 녹음 기술의 이혜범, 구성작가의 박경희, 행사 소식의 정민영, 게스트의 성우 홍승표, 사연 편집글의 아해, 진행의 루시 서윤경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